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6일이고요. 자, 오늘은 그 주제는 냉정하게 본 K배터리 현주소, 슈퍼사이클은 언제 오는가?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제 공부하는 차원이고요. 조금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리서치의 차원이다. 그리고 일반 증권사에서 제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좀 깊은 정보를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정보를 드리는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현황, 지금 현황이 어떤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전기차 리스크의 주가는 선반영된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고, 또 오하이오주의 혼다 공장을 매각해서 4조 2천억을 확보했다는 점은 유동성 개선에 긍정적이고, 또 증권사 리포트들 전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26년도에는 1조 2천억 내외의 순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F 배터리를 르노사에 첫 공급하는 흐름, 그리고 글로벌 그 배터리 흐름에서 CATL 다음으로 가장 캐파가 큰 글로벌 2위 사업자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오른쪽인데, 역시 전기차 리스크는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최주선 사장이 26년도 신년사에 26년을 제도약의 원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상당 부분 슈퍼사이클에 들어가는 그 원년이 올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28년도까지 차별화 전략을 준비가 진행한다. 더디지만 차곡차곡 준비되었고 최악은 지나갔다. 이런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대와 기아차에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하죠. 한 번도 그런 경쟁이 없다가, 그래서 EV2라고 해서 미로볼텍에서 이제 가장 경차, 그동안 EV3가 가장 경차였는데 EV2 가장 경차 모델로 들어가고, GV90, SUV 최고급차 한 2억 원을 호가하는 전기차가 출시가 됩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약간 엇갈리죠. 미래, 신한, 하나,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데, 그런데 하나, LH증권 이런 데서는 여전히 적자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주가에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나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먼저 지금 그 각 사가 다 지금 매달리고 있는 ESS 개선의 실적의 속도감이 중요해요. 추가 수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우선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과연 26년도에 어떻게 반전을 이뤄내는가. 그러니까 작년 4분기 10월, 11월, 12월은 상당 부분 IRA 보조금 이후에 충격파가 있었죠. 그러니까 매출을 100으로 보면 한 60, 65 정도로 뚝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과연 그대로 머무르느냐, 아니면 25년도에 한 80 내지 85 수준으로 회복이 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발표되는 정부의 2차 ESS 수주 결과, 이 내용도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2차가 나왔지만 올해 3차, 4차 발주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전체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 시점이 중요한데, 분기별로 아마 이제 회사별로 실적은 달리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선도주가 좀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과 한국의 지금 강점과 약점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엄밀히 말하면 중국이 중저가 시장에서 상당 부분 선전했고 거의 상당 부분 다 압도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고가형 3원기밖에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풀어놓고 보겠습니다.
중국 배터리 강점은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 LFP 배터리를 거의 다 90%다 먹었다. 그리고 ESS 시장도 이 LFP 배터리 기반으로 해서 90%를 먹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가형 3원계로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들어가는 추세고, 약점은 북미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북미의 ESS 시장에서 이른바 점진적인 퇴출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LFP 배터리에서 이제 그동안 독점 구도에서 경쟁 구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동안 누렸던 프리미엄에서 좀 경쟁 구도로 전환이 된다. 한국의 배터리의 강점은 이제 3원계 고가역에서는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중저가 LFP 배터리에서 이제 LG가 올해부터 양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늦지만 양산을 채비하고 있다. 약점은 이제 중국의 강점이 약점이 되는 거죠. 연도별로 보게 되면 중국 배터리의 약진의 시기는 21년도부터 24년도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강점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배터리의 태보의 시기는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내리막이 본격화된 게 23년도부터 거의 한 3년 가까이 된 거죠. 그래서 배터리 교체의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이 배터리라는 것이 한번 자동차에 장착이 되면 그 모델은 계속 그 중국산의 그 모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 포맷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차 모델이 나와야 그리고 배터리의 교체가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최소한 2년, 길게는 3, 4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백기를 잘 대처하고 준비하게 되면 또 사이클은 확 바뀌는 그런 이원적인 구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년도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 동향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작년도에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이제 전체 판매량 대비 9.3, 9.1 평균 9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8월 달에 9.2, 9월 달에 1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차 판매량 대비. 여기는 하이브리드, 가솔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8.5대 중에 1.5대가 전기차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IRA 보조금을 딱 끊은 이후부터는 5.8, 5.4, 그 다음에 12월에 한 6.6 정도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6%, 6.1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대비 1월부터 9월 사이 평균 값으로 보게 되면 한 35%에서 40%가 판매량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 보게 되면 이 데이터는 이제 작년에 한 163만 대 정도가 팔렸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전기차 판매 연도별로 보면 23년도에 145만 대, 24년도에 158만 대, 작년에 160만 대 전후, 그리고 올해는 110만 대에서 140만 대 정도 추론을 하고, 그리고 27년도에는 150만에서 200만 대 정도로 추산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BNEF라고 해서 블룸버그가 운영하는 이제 에너지 관련 그 리서치 기관인데 BNEF가 27년도를 최대 400만 대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좀 독특한 변화라면 변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보시게 되면 지금 전기차와 ESS 배터리 이제 소모량인데 24년도에는
133기가와트가 전기차, 50기가가 ESS. 작년에는 136이 전기차, ESS가 60인데 이제 26년도에는 119에 100, 27년도에는 139에 125, 28년도에는 171대 150.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전기차도 27년도부터는 다시 25년도 수준을 좀 넘어갈 것으로 소모량이 출시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ESS는 27년도는 25년도 대비 한 더블 스코어, 28년도에는 150기가니까 상당 부분 전기차와 비슷한 규모로 북미에서 ESS의 소모량이 늘고 있다. 그렇게 예상을 됩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과 LG가 ESS 이제 생산 캐파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렇게 보게 되면, LG는 이제 올해, 북미에서는 47기가와트, 그리고 전체는 59기가와트를 예상하고 있고, 삼성 SDI는 북미를 30기가와트로 늘렸고, 글로벌에서는 42기가와트. 그래서 26년, 27년 공이 42기가와트까지. 그리고 LG가 59기가와트까지 캐파를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LG와 삼성을 합치게 되면 이 캐파량이 한 110기가와트 정도 되니까, 110기가와트 정도 되니까, 만약에 이제 27년도 버전으로 본다고 치면은, 미국이 120기가와트 정도가 이제 ESS로 보이니까요.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상당 부분 ESS 시장에서 한국이 얼마나 선전하냐에 따라서 흐름은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미국의 ESS 분야에서는 관세율이 올라가고 또 중국의 그 이른바 그 2차전지 소재를 쓰게 되면 보조금을 안 줘요. 그래서 아마 중국의 업체들은 관세율이 올라가고 AMPC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 있는 ESS 사업자들 그리고 정부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탈중국 현상이 나타난다. 고착화된다. 그동안에 25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이 한 85% 정도의 수주를 다 싹쓸이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LFP 배터리 때문이에요. 2차 전지 섹터도 EV 전기차는 중저가했지만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는 특히 LFP 배터리, 그것도 각형 분야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90% 이상을 글로벌을 다 먹었던 이유 중에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이제 앞으로는 26년도, 27년도, 28년도부터는 미국 시장에서 계속 이제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26년도에는 한 50% 미만으로, 27년도에는 70% 미만으로, 30% 내외에서 가고 28년도에는 한 10% 내에만 중국 업체들이 아마 물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은 이제 한국 업체들이 LFP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AMPC 보조금을 못 받게 되고 중국 업체들이 관세율이 높아가고 한국 업체들이 전부 다 LFP로 다 세대 교체가 되면서 아무래도 중국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가별로 전기차 판매 예상도가 계속 나와 있는데 유한타증권이 낸 자료인데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25년도 6, 7, 8, 9, 10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미국도 25년도에 162만 대가 자동차가 팔렸는데 26년도에는 170만 대를 잡고 있어요. 이 데이터가 과연 맞느냐? 이게 이제 11월 달에 나온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가 과연 맞느냐? 27년도에는 210만 대, 28년도에는 260만 대, 30년도에는 460만 대까지 팔린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판매 비중이 25.8. 그러니까 작년에는 10%, 26년도에는 10.7, 27년도에는 12.5. 그러니까 유한타는 이렇게 높게 봤어요. IRA 보조금이 다 폐지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잡아준 거거든요. 이 부분에 이 데이터가 이걸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IRA 보조금 폐지 이후에 전기차로서의 빠른 전환. 그 부분은 이제 신차가 나오고 저가 행차가 나오고 그런 후속 조치들이 따른다는 전제하일 거죠. 자, 아무튼 미국에서도 이 전기차가 이 예상대로 성장한다면 역시 2차 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긍정적 요인이 되겠죠.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은 작년에 375만 대인데 올해는 450만 대, 27년도에는 550만 대, 30년에 870만 대. 그래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25년도가 9,250만 대, 그리고 2030년도가 한 1억 3천만 대 정도, 1억 300만 대 정도 추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25년도에는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한 219만 대, 2,119만 대, 그리고 26년도에는 2,600만 대. 아무튼 계속 성장 구도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도를 보게 되면 지금 전기차가 뭐 많은 우리나라가 LFP 시장에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캐짐인 것이지 중국의 업체들은 캐짐이 없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고 또 중국의 업체들이 계속 투자를 계속 가속화한 이유도 그런 거고 한국의 LG와 삼성이 계속 LFP를 진입을 하고 더 싼 배터리를 개발하고 이렇게 계속 시장을 진출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렸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ESS의 성장 추이를 봤더니 21년도에 글로벌은 56, 22년도에 122, 195, 250, 그리고 작년도에는 한 410기가와트까지 늘었어요. 뭐 제2의 전성기다 이렇게 특히 중동 쪽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올해는 610에서 620기가 정도까지 더 ESS 캐파가 커진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이제 캐파가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ESS의 상위 순위를 봤더니 캐틀, 하이티움, 이브에너지, CALB, 그 다음에 이제 BID,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삼성과 LG니까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압도적으로 중국이 5위까지 다 ESS 시장을 석권하고 있죠. 네. ALFP, 각형, 이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ALFP 전용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LG는 작년 말부터, 삼성은 미국 현지에서 올해 4분기부터 ALFP를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ALFP라는 게 오다를 받으면 한 1년 정도 뒤에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다 받으면 빠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 1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도 LFP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금 받은 것들은 전부 다 LFP 배터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23년, 24년도 이건 이제 SN 리서치가 낸 자료인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작년에 지금 전체를 보게 되면 글로벌 301기가와트, 그 다음에 23년도에 185기가와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작년은 25년도, 24년도는 301기가와트, 25년도에는 410기가와트, 26년도에는 610기가와트 내로 더 한 200기가와트가 더 성장하는. 그러니까 ESS 시장이 굉장히 폭증하고 역시 LFP 배터리에 따라서 상당히 그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ESS 시장을 따라잡기 어렵다. 그래서 LG와 삼성이 LFP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북미에 들어가고 유럽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당장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기차 이른바 이제 하이니켓 이 고부가 가치 차량만 매달렸는데 그 부분도 이제 고부가는 고부가대로 가고 그 다음에 중저가는 중저가대로 가고 그 다음에 ESS가 커나가는 시장에서 이제 LFP도 같이 맞대응하는 그런 흐름을 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삼성의 그 지난 컨퍼런스 콜 12월 달에
11월 달에 나왔던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을 잠깐 감추리면 제가 이걸 소개하려고 그래요. 삼성은 28년도에 각형의 LFP 배터리를 만들고 양산하고 미드니켓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게 뭐냐? 고유 기술을 확보하고 저원가 소재, 제조 효율화, 급속 충전 이걸 맞추는 이 LFP와 미드니켓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최주선 사장이 말하는 올해가 제도약의 원년이고 차곡차곡 간다. 그 내용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26년도, 27년도, 28년도. 27년도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진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물을 잘 촘촘하게 짜서 서두르지 않고 시나리오대로 계획대로 하나하나 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국이 모든 걸 다 차지해버리는데 그렇게 26년도 하반기, 27년도 가게 되면 뭐 먹을 게 있겠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글로벌의 완성차, 1년에 팔리는 자동차 개수가 한 1억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지금 25년도에 한 2,100만 대, 그 다음에 26년도에는 한 2,600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중국 다 포함해서. 그러면 모든 메이커, 뭐 GM도, 포드도, 테슬라도, 그 다음에 폭스바겐도, 스텔란티스도, 벤츠도 이 회사들은 전부 다 하나의 업체만을 선호하지 않아요. 항상 복수로 오다를 내요. 그리고 새로운 신차 모델은 계속 바꿔집니다. 그래서 가성비, 경쟁력 그런 것들이 있어지게 되면 항상 파트너는 조금씩 교체 시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터리의 진화를 보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삼원계, 중저가 LFP, 중저가 미드니켓, 나트륨 배터리, 중저가 하이니켓. 그럼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내용들은 이런 배터리가 있다. 이렇게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삼성은 또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 아까 삼성이 말했던 중저가 미드니켓 배터리를 28년도에 양산하겠다. 그리고 이른바 자체 경쟁력을 갖춘 ALF 배터리를 28년도에 양산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 삼성은 27년도 하반기에 전고체, 내년도죠. 28년도에는 ALF 배터리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잘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고 짠 내놓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미드니켓, 이 배터리를 저가형 만들어서 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미드니켓은 뭐냐? 리튬, 망간, 니켓을 주성분을 하고 값비싼 코발트를 제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단가를 낮춰서 중국의 LF 배터리와 가격 면에서 경쟁이 가능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미드니켓은 리튬 인산철 LFP보다 에너지 밀도는 높아서 더 긴 주행거리가 가능하고, 하이니켓 배터리에 비해서 열 안전성이 높아서 화재 위험은 좀 낮아진다. 좀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겟을 보면 미드니켓은 보급형 중급 전기차. 그러니까 소형차는 이제 이른바 EV2라든지 뭐 저쪽에 우리나라만 리노랄지 중국이 만드는 시걸, 돌핀 이런 것들이 소형차인데 그 시장이 있지만 약간 좀 더 고급형 중가 가격이 있잖아요. 거기 보급형 중가를 모델로 한 게 미드니켓이에요. 그리고 초저가 전기차 ESS용도 만들겠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드니켓은 가성비를 높여서 28년도 상용화시키겠다. 그리고 리튬 인산철 LFP는 극강의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확 높여서 수명을 늘리는 LFP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지금 ESS용은 올해 하반기에 양산으로 가고 전기차용은 28년도에 양산한다. 그러니까 이때가 슈퍼사이클인 거죠. 이때가.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해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해마다 자동차 소비량은 1억 대 정도 나오고 자동차 교체 시기는 계속 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솔린차, 석유차가
여전히 뭐 지금도 팔리고 있지만 지금 하이브리드로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거의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량이 50% 가까이 좀 되고 있어요. 미국이 한 1천만 대, 미국이 한 1,500만 대 내외 1년 전기차, 자동차가 팔리는데 거기에 50% 가까이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 한 40% 정도는 가솔린이고 10%가 전기차.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기차 인프라는 개선이 되고 소비자의 인식은 자꾸 변할 거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전기차가 0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하이브리드 이용자는 역시 이제 교체 시기가 오게 되면은 하이브리드를 다시 사기도 하겠지만 전기차로 넘어가는 현상이 계속 나올 거다. 그렇게 이제 자동차 업계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 중심 미래 시장을 대비하는 글로벌의 완성차는 언제든지 CATL만 좋아하고 비아드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다. 반드시 복수 사업자를 내고 늘 그 경쟁 구도는 변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2차 섹터를 보게 되면은 작년도가 가장 실적으로 가장 나빴어요. 작년 3분기가 최악이었죠. 그때를 턴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보게 되면 23년도부터 떨어져서 24년도, 25년도 딱 3분기에 딱 저점을 찍었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속도를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2년 반을 보게 되면 26년도, 27년도, 28년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슈퍼사이클의 V자 곡선이에요. 그러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죠. 중국도 많이 노력할 겁니다. 중국도 많이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2년 반, 3년, 사실 그 ALFP 배터리는 이미 2020년도부터 우리나라도 알고 있었고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설비를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투자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체질 개선을 확실히 해냈기 때문에 지금부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반도체가 주류지만 반드시 반도체는 이제 이격 조정이 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한 105조 정도의 영업이익, 하이닉스가 95조의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월 6일 현재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금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한 750만 주 정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 시간 지금 830만 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도가.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주가는 오전에 급락했다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이른바 코스피 200에 있는 이제 비중, 그리고 ETF에 들어가 있는 비중,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펀드 매니저가 사고 파는 이제 물량들, 매일매일 잡히는 거죠. 뭐 외국인 기관. 그 물량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인덱스 펀드에 들어가 있던 물량들은 차익 실현을 삼성전자도 나왔고 하이닉스도 나왔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순간 가게 되면 반도체는 계속 차익 구간에 올 수밖에 없고 새로운 대타 테마주가 이제 부상될 수밖에 없는 시기도 올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역시 그 2차전 섹터는 지금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시기를 지났고 원통형 바닥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 초입은 27년도 한 2분기 이후가 되고요. 정확히 지금도 한 1년 1분기 정도 남았죠. 그 슈퍼사이클은 28년도 중반기 정도가 슈퍼사이클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섹터를 투자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냉정하게 바라본 K배터리 현주소 슈퍼사이클은 언제 오는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를 투자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셀과 소재로 양분되어 있는데 소재 다 좋죠.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PCM, 뭐 LNF, 엔캠 다 소재들 좋아요. 그런데 소재는 지금도 그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이긴 하지만 경쟁 구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가급적이면 셀 대장주들이 하락을 했을 때 저는 이왕이면 셀로 좀 비중을 높여가 주는 게 향후에 회복 국면이 왔을 때 좀 더 수익률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송 보시고 도움 되시는 분은 꼭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가급적 여러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봐주시고 내일은 제가 그동안 했었던 바이오 주식에서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 그 내용을 한번 그 물량 분석부터 그 다음에 신약에 대한 경쟁력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내일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